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어떤 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4개의 차트를 차례대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HB테크놀로지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1997년 설립된 HB테크놀로지는 2012년 제일모직의 TFT-LCD용 도광판 및 확산판의 제조와 관련된 소재 사업부를 양수했고 2013년에는 관계사인 도광판 제조사 LS텍과 합병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중국 BOE 등입니다. HB테크놀로지는 LCD 및 OLED용 자동광합검 사장비를 삼성전자 등에 공급 중입니다. 다양한 유리원판 크기에 대한 에어, 플로팅 스테이지, 비접촉이 송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 분야 이외에 2차 전지 반도체 검사 리페어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특히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검사 장비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파일럿 양산용 글라스 기판 검사 리페어 장비 세대를 이미 납품했고 향후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어집니다. 향후 매출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HB테크놀로지가 올해부터 2차 전지향 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 리페어 장비 종류의 확대입니다. 2차 전지 셀업체의 검사 방식의 변화와 종류 확대로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고객사의 다변화입니다. 인텔, AMD 등 반도체 업체들이 글라스 기판 도입에 적극적이며 삼성전기, LG노텍 등 주요 기판 업체들도 글라스 기판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와 고객사 확대에 따라 2차 전지 매출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966억 원, 영업이익은 152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6%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유리기판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용 유리기판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신기술입니다. 인텔이나 삼성에서도 개발 연구가 들어갔지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유는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기판의 발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 처리 속도나 전력 소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심해져 반도체의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전력도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상용화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이며 사람들의 기대감과 꿈과 환상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세력들은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광풍이 불기 전에 혹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기에 진입해서 고점에서 세력보다 먼저 잽싸게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확실히 나올 만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것, 이것이 스윙 매매의 핵심 원리입니다. HB테크놀로지란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검사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가 유리기판이란 모멘텀과 함께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 주봉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크게 본다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검은 선이 중심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 아래가 저평가 구간이라 할 수 있고 중심선 위가 고평가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밑에 거래량도 역대급입니다. 기세로 봐서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항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그리고 변곡점 지점에서 상승하는 초입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한 이 주식은 매수를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종목도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다른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인 엔캠입니다. 보시다시피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봉상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정확히 진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HB테크놀로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상승세가 꺾이고 눌림의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의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어지면 거의 눌림이 나오지 않고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이란 모멘텀이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모멘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30분봉 단타를 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세 변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대세 변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이후 어김없이 급등이 나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종목 관리를 통해 이런 자리가 나오는 것을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21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앞서 표시한 두 개의 큰 원이 돌파의 자리라면 방금 표시한 두 개의 작은 원은 눌림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이렇게 눌림의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이 차트, 즉 대세 변곡점 차트보다는 61선 차트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에서 하늘색 구름대가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차트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목균형표도 아주 훌륭한 보조지표입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기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강의하는 4가지 종류의 차트를 충분히 몸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저는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 선행 스팸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략 구름대를 1.5배 정도 부풀려 사용합니다. 저는 보조지표를 과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한눈에 차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잠수 지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많이 떠버렸지만 이후에 급등이 없었다면 정확히 골파기 지점입니다. 골파기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데드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잠수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수면을 뚫고 올라오며 상승하는 지점이 방금 전에 보았던 차트에서 바로 대세 변환 지점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나서 공중 부양선이나 엠벨선을 이용해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도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매도 타점은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입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수 후에 수면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 지점이 3번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지점은 3번째 돌파 지점입니다. 그럼 앞에 두 부분과 3번째 부양 지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 두 지점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힘이 응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3번째 타점은 이격이 좁아지면서 데드라인이 61선을 받쳐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타점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타점을 잡지 말고 이격이 좁아질 때를 노려야 한다. 이후 급등 후에 다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하락세에서는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중요하게 설명할 것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들이 잘못된 타점입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 반드시 61선의 하락 각도를 확인할 것.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황금 타점입니다. 61선이 상방으로 살짝 꺾인 지점입니다. 앞서 보았던 차트에서 대세 변곡 지점입니다. 이후 주가는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천천히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에만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 후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버린 후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 오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차트입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여기입니다.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갑니다.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두 번이나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입니다. 또 돌파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다. 이후 새로운 지지 라인이 생겼네요.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날 갭으로 떠서 날아가 버리네요. 나중에 제가 종가 매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라인 사수입니다.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 상승 추세에서 쉬어가다가 하루 종일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지라인 사수가 나오면 종가 베팅의 신호가 됩니다.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다면 눌림목 매매가 되고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다면 돌파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분봉 단타를 한다면 한시도 차트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30분봉 차트에서는 확실하게 돌파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확실한 돌파 양봉이 보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30분봉상 확실하게 타점이 나오면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중 부양선이 깨지는 지점에서 매도합니다. 느긋하게 즐기면서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적응되면 다른 거 못합니다. 중고수분들에게 30분봉 단타를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절대 단타 영역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선을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해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지지라인입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였습니다. 1차 지지라인입니다. 차트 끝에 캔들들이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오늘 종가에 종가 매매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장중에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1차 지지라인이 깨지더라도 2차 지지라인이 살아있다면 더 버텨봅니다. 다행히 2차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추가 매수합니다. 이것이 눌림목 매매입니다. 반대로 2차 지지선마저 무너진다면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이제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합니다.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합니다.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다시 2차 저항 라인이 깨진다면 매도하고 빠집니다.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만일 박스권에서 횡보를 계속한다면 그냥 들고 갑니다. 박스권도 작은 박스권과 큰 박스권 두 개가 있습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작은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인가, 큰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것이 실제로 제가 30분 단타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단타 방식입니다. 일봉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시나리오를 짜두면 좋습니다. 원칙 없이 매매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혹은 이 종목을 큰 그림에서 보고 지지와 저항을 더 넓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은 일봉상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 달 정도만 연습하면 실력이 금방 늘 것입니다. 차트를 보는 능력도 일취월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LS그룹 주 중 하나인 LS마린 솔루션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LS마린 솔루션이 LS전선에 편입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LS마린 솔루션은 2023년 매출 708억 원, 영업이익 1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5.4%,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11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LS마린 솔루션은 국내 최초 헤더 케이블 시공 전문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LS마린 솔루션은 지난해 8월 LS전선에 편입된 이후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 확대, 자산 유율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S마린 솔루션은 LS전선과 헤더 케이블 자재 시공 밸류체인 구축으로 턴키 일괄 수주 역량을 갖추고 헤더 케이블 시공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용 LS마린 솔루션 대표는 이미 수주한 전남 해상풍력 사업 수행과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가, 수주 등으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대만, 베트남 등 해저 케이블 시장이 급성장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성을 나타내면서 KT가 아시아 국가 간 급증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터넷 트래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해저 케이블 건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T 등 각국 대표 통신사업자들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LS그룹의 LS전선 구본규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통해 현지 해저 케이블 공장 신축을 위해 호찌민 등 신공장 후보지를 직접 점검하고 해저 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본규 사장은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을 미래 성장의 축으로 삼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LS그룹주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에 따라 큰 수혜가 예상되는 LS마린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도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전력 수요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적절한 타이밍에 수주나 흑자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매수 적기라 할 만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LS마린 솔루션 주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3차 상승의 초입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반등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 물량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존버하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가 가볍게 올라간다면 악성 매물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가에 따라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대세 전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1차 상승 구간은 주봉에서 보았기에 이 차트는 2차 상승 구간만 잘라낸 것입니다. 이제 3차 상승의 초입 단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황금 맥점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 대세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 구름대가 보이실 것입니다. 저 구름대를 뚫어버리고 나면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저 구름대가 일종의 저항 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 앞쪽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를 돌파한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하지 않고 쭉 끌고 갔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즉, 121선인 청색선이 241선인 노란선 밑에 있으면 더 좋은 그림이 됩니다. 더 힘이 응축되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두 선을 한 방에 뚫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밑에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 파란 선이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MACD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트레이더마다 이 MACD 선을 해석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MACD 기준선이라 할 수 있는 0선 밑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RSI 보조지표와 종합해서 보면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한 가지 보조지표만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렇게 차트를 4가지나 분석해서 매매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은 늘 돈 많은 놈들, 즉 외국계 투자 펀드나 국내 연기금, 투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기관과 세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우리 개미가 놈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슈퍼개미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깨져도 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예상 못한 변수도 만나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런 변수를 놓쳤구나 하고 반성하고 자꾸 경험을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소 1년은 단주로만 연습하셔야 합니다. 마크 미너비니, 데이비드 라이언, 댄 젠거 등의 천재적인 트레이더들이 본격적인 수익을 낸 것이 각각 6년, 2년, 8년 정도의 시행착오와 경험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깨져보고 실패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 없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단주로 연습하시면 그 경험의 과정을 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 경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작은 시드로 들어가 단타로 HLB 테라피틱스에서 14% 익절을 했고 엘컴텍에서 2% 손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시드라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30분봉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보조 지표들의 수치값을 계속 조정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테스트가 완성이 되면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면 본격적으로 매매에 임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확실한 매매법과 보조지표 사용법, 차트 분석법이 완성이 되고 실전에서 검증이 된 후 시드를 늘리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와 차트 그리고 제 매매법이 완성이 되면 전자책으로 출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 작은 규모라도 주식학교를 설립해 본격적인 강의와 실전 매매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략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구독자께서는 제 건강을 염려해 주당 2, 3편 정도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 줄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검증을 위해서입니다. 제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검증을 해주시면 저 혼자 검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실전에서 단주로 꾸준히 경험하시면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잘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데이터가 너무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에 관한 부류의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단 한 번의 잠수 지점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엠벨선과 21선이 깨지는 지점이 딱 한 번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다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주가가 21선을 타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종목마다 지지라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차트도 있고 61선 밑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차트도 많이 나옵니다. 이 차트에서는 121선이 없기에 그런 경우에는 121선을 새로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던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제대로 나옵니다. 저런 급등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 종목이 세력주가 아니라면 저 타이밍에 엄청난 호재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뉴스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저런 급등을 먹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변 차트입니다. 대세 전환점을 미리 확인하고 진입을 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런 급등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차트를 다 확인해 보시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급등 후에는 항시 매도 타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반등을 시작하더니 61선을 뚫고 올라오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61선을 뚫고 올라왔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61선의 하락 각도입니다. 둘째,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도입니다.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더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승 여력을 잃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반등을 하려고 용을 쓰지만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데드라인까지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줄어들면서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세 변곡점 차트에서 살펴본 대로 대세 전환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첫째, 61선이 살짝이지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둘째,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최대한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바로 치고 갈지 모르지만 황금 타점이 확실합니다. 오늘 캔들도 고무적입니다. 장대 양봉 뒤에 도지형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보조지표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RMI 보조지표도 보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제시하는 타점은 여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타점입니다. 제가 실전에서는 이 지표를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주 훌륭한 지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지표의 활용법도 같이 검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타점부터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초 타점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도 깨지 않고 엠벨선도 깨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졌습니다. 게다가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하락세에서는 충분히 기다립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선이 저항 라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에서 이 라인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항 라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과 엠벨선이 동시에 깨지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골파기도 보입니다.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굳이 매매를 한다면 여기가 매수타점이 됩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을 이용해 단기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지지선인 파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저항라인 두 개를 모두 돌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상황이 전환되어 저항라인 두 개가 모두 지지라인으로 바뀝니다. 지지라인이 깨어질 때 매도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하락세에 접어든 주가가 골파기 지점에서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새로운 지지라인이 생겼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 선들은 다시 저항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제가 돌파 매매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돌파 매매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항 라인을 살짝 뚫었다고 이를 돌파 지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 돌파 매매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저항 라인을 살짝이라도 돌파하면 아, 이제 제대로 돌파가 되었구나 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진입을 했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는 돌파가 아닙니다. 진짜 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두 지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항 라인을 힘차게 뚫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밑에 거래량입니다. 돌파에서는 반드시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해야 합니다. 혹은 그에 준하는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다 소화해야 그것이 진정한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파 매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고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 위에 다른 저항 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 앞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하나 있었기는 있었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도 강도가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에 악성 매물이 많이 없었기에 이 라인에 걸리지 않고 쉽게 돌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겠네요. 내일 진입을 한다면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확인했듯 장대 양봉 뒤에 도지 캔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지지라인에서 마지막에 반등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일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지와 저항에 대해 제가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매를 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할지 본인들의 차트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개의 차트를 순차적으로 보는 것도 꾸준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력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